네, 안녕하세요. 동래고 1학년 친구들. 저는 여러분과 국어 수업을 함께 하게 될 박은영 선생님입니다. 2주간의 짧은 여름방학이었지만 여름방학 알차게 잘 보냈나요? 개학해서 여러분과 함께 수업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게 돼서 굉장히 아쉽네요. 그래도 2학기에 새마음 새뜻으로 다시 열심히 국어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네, 선생님과는 7단원 우리의 말과 글을 따라서 문법 단원을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국어의 문법 요소. 국어의 문장에 관한 문법 공부를 하는 단원입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이렇게 6가지 내용을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네, 이 부분이 1차 지필고사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미리 예습을 해 둔다면 더 좋겠죠. 네, 그럼 교과서 256쪽, 257쪽 함께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장의 종결 표현과 조사와 어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아두기 첫 번째 문장의 종결 표현 함께 보겠습니다. 국어는 종결 어미에 의해 문장의 종류가 결정된다. 국어의 문장은 종결 표현 방식에 따라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의 5가지로 나뉜다. 네, 국어에는 5가지 문장이 있고 그 문장의 종류는 종결 어미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것은 조금 이따가 학습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조사와 어미. 높임, 시간, 인용, 피동 표현 등의 문법 요소는 조사와 어미를 통해 실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문법 요소를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문장에서 조사와 어미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조사는 주로 체언 뒤에 붙어서 그 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그 말에 특별한 의미를 추가하는 품사이다. 어미는 용언이 활용할 때 변하는 부분으로 문장에서 그 용언의 기능을 표시한다. 어미에는 용언의 맨 끝에 오는 어말어미와 어말어미 앞에 오는 선어말어미가 있다. 네. 조사와 어미를 통해서 문장의 여러 가지 문법 요소들이 실현된다라고 하면서 조사와 어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첨부 파일에 있는 학습지를 다운받아서 1쪽부터 4쪽까지 인쇄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학습지 4쪽까지 준비되었나요? 네, 다음 주 등교 개학해서 수업 시간에 오늘 수업한 학습지 1쪽에서 4쪽까지 그리고 수업 들은 내용 필기한 걸 다 검사할 테니까 검사해서 수행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준비해 오시고 혹시나 인쇄 상태가 여의치 않아서 학습지 준비 못한 친구들은 관련 내용을 공책이나 빈 종이에 반드시 필기를 해 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 교과서 알아두기에서 방금 읽어보았던 종결 표현과 조사와 어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장의 종결 표현. 화자가 종결 어미를 통해 청자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는 문법 범주를 종결 표현이라고 합니다. 우리 종결 어미를 통해서 문장의 종류 5가지가 결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먼저 평서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평서문은 많은 자동차로 도로가 혼잡하다와 같이 화자가 청자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바 없이 하고 싶은 말을 단순하게 진술하는 문장입니다. 종결어미 다 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평서형 종결어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먹다, 먹습니다. 와 같이 다 씁니다를 통해서 단순하게 사실을 진술하는 문장을 우리는 평서문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의문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하여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입니다. 이러한 의문형 종결 어미를 붙여서 가니, 가느냐, 갈까, 갑니까 등으로 문장을 만드는 것이죠. 의문문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설명 의문문은
몇, 얼마, 누구, 언제, 어디, 무엇, 왜 등과 같이 의문사가 포함되어 있어서 청자에게 구체적인 설명하는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입니다. 예를 들어 너는 언제 도착했니? 라고 하면 저는 1시에 도착했어요. 3시에 도착했어요. 라고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의문문이죠. 두 번째, 판정 의문문은 예, 아니요의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입니다. 예를 들어 너는 1시에 도착했니? 라고 물으면 1시에 도착했으면 예, 내가 3시에 도착했으면 아니요. 이렇게 긍정과 부정으로 대답을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로 수사 의문문은 물음에 대한 대답을 굳이 요구하지 않고 서술이나 명령, 감탄 등의 효과를 나타내는 의문문입니다. 예를 들어 누가 그 사실을 모르겠어? 라는 문장은 형태로 봤을 때는 의문문이지만 그 속에 담고 있는 의미는 누구나 그 사실을 안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를 나타내겠죠. 그가 나에게 돌아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문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돌아오면 좋겠다라는 자신의 마음을 강조하는 효과를 나타내죠. 우리 1학기 때 이런 표현 방법을 서리적 표현이라고 했었는데 기억이 나나요? 소리적 표현과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는 의문문을 우리는 수사 의문문, 다른 말로 반어 의문문이라고 부릅니다. 네, 세 번째로 명령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강하게 요구하는 문장입니다. 명령형 종결어미 알아, 어라, 으십시오 등을 연결해서 사용합니다. 자, 이 알아, 어라와 같은 경우는 모음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잡다 와 같이 양성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에는 알아. 먹다와 같이 음성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에는 어라가 결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잡아라, 먹어라, 먹으십시오 이렇게 종결어미가 붙습니다. 네 번째로 청유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함께 하도록 요청하는 문장입니다. 청유형 종결어미 자, 비읍시다, 가자, 갑시다 등을 붙여서 문장을 만듭니다. 네, 이 명령문과 청유문에서는 지켜져야 되는 규칙들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자, 명령문의 주어는 반드시 청자이어야 한다. 서술어는 동사만 쓰일 수 있고 과거 시제에 at, ot과 함께 쓰이지 못한다. 자, 예문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명령문. 너는 아침을 먹어라. 자, 명령문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명령문의 주어는 나가 될 수 없다. 나는 아침을 먹어라. 나에게 명령을 할 수 없겠죠. 행동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먹어라. 이것을 어제 아침을 먹었어라. 이런 식으로 과거 시제로 명령을 할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서술어에는 동사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너는 예를 들어 행복해라, 예뻐라 이런 형용사가 사용되는 명령문은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청유문도 이와 비슷하겠죠. 주어는 화자와 청자가 함께 포함되어야 하고 서술어에는 동사만 쓰일 수 있고 과거 시제와 함께 쓰이지 못한다. 명령문과 청유문을 만들 때는 이 세 가지 규칙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탄문. 감탄문은 화자가 청자를 별로 의식하지 않거나 거의 독백하는 상태에서 자기의 느낌을 표현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감탄형 종결어미 구나, 군, 가구나, 가는 군 이렇게 종결어미를 사용해서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는 문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문장을 구성하는 종결어미만으로 문장의 종류가 결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때는 상황적 맥락이나 억양을 고려해서 문장의 종류를 판단해야 합니다.
같은 형태의 밥 먹어요 라는 문장도 끝을 내리는 억양이면 지금 밥을 먹었다 라는 사실을 서술하는 평서문, 그리고 함께 밥을 먹자 라는 청유문으로 이해될 수 있고, 밥 먹어요 라고 억양을 올린다면 의문문으로, 밥 먹어요 수평으로 한다면 밥을 먹으라고 지시하는, 명령하는 문장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문장 종결 표현에 대해서 4가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5분 정도 정해두고 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